카이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허기용이고 저는 작년에 부임을 해서 2년차 조교수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정적 분석 시스템인데 특히 개발자하고 어떻게 하면 잘 상호작용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정적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적 분석을 사실 많이 쓰고들 계시고 뭐 현업에서도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쓰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방금 여기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는 이 클랭 컴파일러에 들어있는 굉장히 간단한 정적 분석기인데, 이거 뭐 오픈소스 정적 분석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그냥 제가 커맨드 라인에서 쳐보면 이게 무슨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일부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한 70개 이상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밸류가 뭐 true인 것도 있고 false인 것도 있고 숫자인 것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 읽어보셔도 정적 분석을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랭 커뮤니티에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내 프로그램에 룹이 있는데 뭐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클랭에서도 이런 FAQ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적 분석을 일반 개발자들은 그 디테일을 잘 모르니까 좀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면은 그렇게 디테일을 사용자에게 뭐 가르치진 않죠.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 뭐 유튜브 사람들 엄청 많이 쓰지만 사람들이 누구도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넷플릭스도 알고리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쓰고 있고 요새는 GitHub에 보면은 제가 하는 행동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을 막 추천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뭐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정적 분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그런 게 잘 되어 있냐고 하면 여전히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적 분석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일방향, 단방향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받아가지고 분석기가 분석을 하고 여기저기에 무슨 오류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사람에게 툭 던져줍니다, 레포트를. 그리고 나면 사람은 이걸 그냥 자기가 아는 한 최대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여기서 사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 정적 분석이 보내준 레포트를 보고 뭐 이해가 안 간다, 혹은 난 이 리포트가 마음에 든다, 혹은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 뭐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마치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광고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더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정적 분석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뭐 버그라거나 뭐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딱 뭐 하나가 세상에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쭉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새로운 커밋이 계속 생기고 새로운 버전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분석기를 계속 돌렸던 이력들이 있을 텐데 그 이력들도 굉장히 소중한 정보죠. 그래서 이전 버전에서 이런 분석 결과가 있었고 이전 버전에서 사용자가 이런 피드백을 줬으면 그러면 지금 버전의 분석 결과에는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버전 간의 이런 상호작용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의 다른 버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에도 뭐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슷한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소프트웨어, 뭐 같은 팀에서 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분석 결과도 현재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사용자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한 거는 제법 뭐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은 정적 분석에서 정적 분석기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개발자에게 레포트를 던져주는데 그 오류 보고서를 살펴보면 뭐 진짜 오류인 것도 있고 사람이 봤을 때는 오류가 아닌데 얘가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그것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집합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오류 보고서가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이 중에 진짜 오류가 뭔지는 개발자가 알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집합이 아니라 어떤 정렬된 이렇게 리스트, 결국에 뭐 순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뭐 확률 모델이 됐건 뭐가 됐건 얘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거는 진짜 오류 같고 이거는
오류 같긴 한데 조금 내가 확실하지 않다. 만약 이런 거를 우리가 인코딩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면 사람은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다가 뭐 언제까지 보냐면 뭐 퇴근할 때까지 본다거나 예, 자기가 가용할 자기가 쓸 수 있는 리소스 한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을 가이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리포트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할 거지 않습니까? 얘가 좋은 리포트다, 안 좋은 리포트다를 판단을 하면 그때그때 그 반응에 따라서 리포트가 개선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간단한 실험을 좀 예로 보시자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분석기가 이 아파치 FTP 서버에서 데이터레이스 버그, 이 해당 요 버전이 데이터레이스 버그가 75개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분석했더니 요 75개를 포함하지만 75개는 다 찾지만 그 실제 버그가 아닌 버그까지 합쳐서 뭐 522개 레포트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스템은 그거를 잘 순위를 매겨가지고 진짜 버그일 것 같은 것부터 조금 확신이 덜한 것까지 1등부터 522등까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실제 버그들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초기 랭킹은 굉장히 좀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버그가 굉장히 낮은 랭킹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버그 아닌 놈들이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용자는 여기서부터 1등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볼 거고 그럼 1등을 살펴봤더니 아 얘가 진짜 데이터레이스다. 그러면은 시스템에게 아 이건 진짜 데이터레이스다 라는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시스템은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랭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이 많이 개선됐죠. 그럼 두 번째 거를 사람이 보고 아 이거는 오류가 아니다. 그럼 더 개선된 랭킹을 만들고 점점 더 개선된 랭킹을 만드는 이렇게 반응형 오류 보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22개 레포트가 있었지만 사람이 하나 보다 보면 522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103개만 보면 그중에 75개 버그가 다 발견된다. 이런 실험을 저희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아이디어만 잠깐 설명드리면 그 인간하고 시스템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근데 인간이 어떤 피드백을 주면 새롭게 그 자기의 그 믿음을 업데이트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흔히 쓰는 이제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적 분석을 쭉 하고 나면 정적 분석이 하는 거가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고의 연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런 걸 따져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인퍼런스 룰을 거쳐서 이게 데리베이션 트리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 정적 분석이 만드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한 후에 그거를 그래픽컬 확률 모델로 쉽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단지 여기는 논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단지 여기는 확률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확률로 표현하면 우리가 논리 세계에는 0과 1밖에 없지만 확률 세계에는 0과 1 사이에 무수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랭킹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확률 베이스 룰을 이용하면 조건부 확률도 구할 수 있고 그 조건이란 것은 사용자에게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가 정적 분석이 아까처럼 뭐 사람은 죽는다 뭐 그런 룰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인코딩을 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쭉 분석하면 이런 그래프가 하나 쭉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면 또 이것도 참이다. 쭉쭉쭉쭉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 레이스가 여기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고 나면 이제 정적 분석이 이런 그래프를 주면 요거 가지고 확률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쓰는데 아마 뭐 다른 그래픽컬 확률 모델을 써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희는 제일 좀 직관적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직 세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이고 이제 이 노테이션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다. 이거 임플리케이션 룰이거든요.
근데 논리 세계에서는 요거가 참이면 항상 이게 참이라는 게 그 논리의 뜻인데, 확률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확률 세계에서는 이게 참이라도 항상 참이 아닐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정적 분석기가 부정확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정적 분석기가 시간이 없어서 뭐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확한 그 개선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부정확성을 어떻게 이렇게 정량화하는 겁니다. 논리 세계에서는 1이었겠지만 그 정량화된 값이, 여기서는 내가 정적 분석기 디자이너는 그걸 알 수가 있죠. 아, 여기서는 정적 분석기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그래서 점수를 좀 높게 주고, 혹은 여기서는 정적 분석기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점수를 낮게 주고, 이렇게 수동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오프라인 러닝을 통해서 이것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석기가 어느 계산 과정에서 굉장히 확신이 높은 계산을 했고, 어느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확한 계산을 했을지 대략 이제 정량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수학 교과,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확률 교과서에 나오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람은, 이 오류는 39점 정도다. 이렇게 쭉 알람 레포트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여기가 오류가 아니더라 라고 하고 나면 이 조건부 확률, 교과서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 베이스 룰을 써가지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가 오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저기가 오류가 될 확률은 얼마인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은 후에 조건부 확률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계속 랭킹을 개선해 가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사용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정적 분석 시스템을 만들까 하는 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확장판인데, 예전 버전 분석 결과와 이전 버전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합쳐서 더 좋은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다 보면 옛날 버전, 예를 들어 1.0 버전을 분석한 결과 열심히 사람과 함께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나면 다음 사람이 커밋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또 아까와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커밋이 전체 프로그램에 비해서 엄청 작다 보니까 대부분 프로그램의 행동은 비슷할 거고 약간만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의 노력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옛날과 비슷한 부분은 그냥 옛날에 사람이 내렸던 판단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옛날과 달라진 부분만 사람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여기에 동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소프트웨어,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 회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거기서는 왜냐하면 코드도 엄청 크고 사람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좀 과거 2005년, 2006년부터 해서 계속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오류 보고 시스템, 아까와 비슷합니다. 오류 보고 시스템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렬된 리스트를 주는데, 이제는 정렬된 리스트에서 그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단지 아까와 약간 아이디어만 약간 그것만 바뀌어가지고 점수 계산이 이 현재 커밋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에 많은 사람들이 테스팅도 많이 했고 정적 분석도 많이 했고 코드 리뷰도 많이 해가지고 이전 버전이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새로운 커밋이 들어오면 그럼 내가 새로운 버전에서 어느 부분은 좀 믿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좀 못 믿어온지 그거를 정량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네 번째 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뭐 굉장히 복잡한 함수고, 뭐 이 함수는 그냥 아이덴티티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네 번째 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다음 프로그램에서 네 번째 줄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버전을 우리가 분석할 때 네 번째 줄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번째 줄이 바뀌었으면 네 번째 줄이 바뀜으로써 영향을 받는 뭐 이런 것들도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번째 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만약에 우리가 디텍트하는 게 목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를 할 때 우리가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때, 이전 버전에서 사람이 열심히 봤더니 얘도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얘도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놨으면, 새로운 버전에서 네 번째 줄만 바뀌었을 때 이전에 이 사람의 피드백 중에 뭐는 그대로 가져오고 뭐는 더 의심해 봐야 되느냐.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얘는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X를 만드는데 쓰였던 코드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Y를 만드는데 쓰였던 코드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것이고 시스템이 여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사람이 요 해당 커밋을 커밋한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봐라.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뭐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만들고 모델 만드는 거 다 똑같은데 이제는 두 버전 분석 결과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전반적으로 순위가 굉장히 상호작용까지 하면은 굉장히 버그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관찰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의 문제는 확률 모델이 사실 그 사람이 뭐 이런 그 모델도 디자인하고 웨이트도 좀 수동으로 하드 코딩된 웨이트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이 피드백을 주면 줄수록 랭킹이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3등의 버그가 있었다가 갑자기 133등으로 실제 버그의 랭킹이 낮아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확률 모델이 좋지 않으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많이 분석해보고 확률 모델을 자동으로 합성해가지고 확률 모델을 자동으로 합성하는 녀석이 있어서 걔가 이 확률 모델을 많은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자동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 노란색은 그냥 사람이 만든 확률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모든 버그를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학습된 확률 모델을 가지고 해보면 모든 버그를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 큰 비전은 이제 좀 더 정적 분석이 사용자를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더 이해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걸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정적 분석이나 프로그램 합성이나 통계적 추론 방식을 계속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